자, 이제 이번 시간은 교재 84페이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얘기 나가볼게요. 자, 이쪽 얘기들은 보시면은 큰 제목에서 토지 이동 파트하고 그에 따른 지적 정리 쪽 두 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한번 패턴 볼게요.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 옳지 못한 거, 토지 이동 전체 일반론 이제 푸는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1.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 등급 변경은 토지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왜? 토지 이동은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건드리는 것만 토지 이동이니까 소유자 바뀌는 거나 등급 바뀌는 건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다. 5. 2.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축적 변경, 등록된 토지 바다로 되어 등록 말소 신청하는 경우 측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측량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 안에 개별 사유 보시면 돼요.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축적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모두 측량하여야 한다에 해당하죠. 5. 자, 3번.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에 관한 증빙 서류와 측량 성과도 첨부해야 된다. 3번 X 정답. 측량 성과도 때 틀렸죠. 측량 성과도는 왜 첨부 안 하느냐면 검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미 구청에 검사할 때 집어넣기 때문에 토지 이동 신청 시는 구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청에 측량 성과 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측량 성과도가 필요 없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 신규 등록, 합병, 지목 변경 60일의 신청 의무 부과되고요. 5. 5번 지목 변경되거나 합병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관청에서 실질 심사 방법으로 토지 이동 조사한다. 이건 뭔 얘기냐? 현재 구청 공무원이 나가는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지목 변경이나 합병은 측량은 안 해도 되지만 현지에 조사 나가는 것까지 생략하지는 않아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 이동 사유 아닌 거 박스 골라보세요. 토지 이동 긴가 아닌가? 아닌 거 고르니까 X 고르래요. 기억 5, 니은 5, 디귿 X, 리을 5, 미음 X, 비읍 5, 시옷 X, 이응 5 이렇게 변별하면 돼요. 그럼 번호는 여러분들이 X인 거 한번 변별해 보면은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 소유자를 조사 결정한 권한이 있는 자는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땅을 처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 만드는 땅 소유자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에게 있죠.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3번 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죠. 우리나라 법은. 자, 됐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이제 5번 등록 전환 문제가 나와 있는데 5번 그렇게 이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번도 등록 전환 문제인데 5번하고 대부분 대동소이익이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풀어야 될 건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88페이지 7번 이런 정도는 풀어드려야지. 5번, 6번 이런 거 갖고 같이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자, 임야대장 등록지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 토지로 옮겨 등록 전환하는 것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7번, 8번 똑같은 문제였을 겁니다. 이거는 좀 보시면은 자, 1.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정해진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대의 경계는 소유자 신청에 정정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X입니다. 왜 X냐면은 기출문제 원문인데 이걸 좀 꼭 주의해 두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자, 임야 대장이라는데 땅의 면적이 있었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새로 측량할 거 아닙니까? 측량을 해서 측량해서 새로 결정된 면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값이 나오면 새로 이 땅을 갖다가 토지 대장으로 땅 정보를 갖다가 옮기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임야대장의 면적이 있었고 이 땅을 갖다 측량해서 새로 결정될 면적이 나왔는데
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에서 새로 측량한 면적이 차이가 생긴 경우, 그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냐 이내인 경우냐 두 가지로 갑니다. 자, 갑니다. 초과인 경우, 이내인 경우 갑니다. 이내인 경우도 반드시 지금 예로 새로 측량한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내일 때. 새로 측량한 요 면적값으로 토지대장의 면적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초과할 때도 새로 측량한 면적값으로 이 토지대장의 면적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허용범위 이내일 때도 똑같고 허용범위 초과할 때도 새로 측량한 면적으로 토지대장이 결정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 새로 측량한 이 면적을 법률에 뭐라고 하면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하는데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직접 여기에 결정해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야대장의 면적을 갖다가 요 등록 전환될 새로 결정될 면적으로 요거를 갖다가 고쳐야 돼. 요걸 정정 이렇게 불러요. 이 정정을 갖다가 누가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 정정은 절대 신청으로 정정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1번 지문을 갖다 무슨 소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법령에 정해진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갖다가 신청으로 정정 아니면 직권으로 정정. 직권으로 정정하지 신청으로 정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두 번을 물었었던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8번에 똑같은 문제를 두 번 다 반복하고 있는데 물론 지문 조금씩은 미미하게 차이가 나지만 똑같은 의도로 지금 낸 것 같아. 8번에 4번 보세요.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 결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형 범위 이내래요. 그럼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틀렸죠? 틀렸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일로 결정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7번 나머지 이제 지문 해결하면 8번 지문 다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7번에 2번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자녀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요거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89페이지 해설 파트를 보세요. 해설 파트에 그 얘기를 읽으셔야지만이 요걸 갖다 해결합니다. 등록 전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걸 등록 전환을 할 수가 있느냐?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크게 지목 변경을 수반해서 등록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등록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변별하는 시험 문제가 등록 전환의 99.9%고 1%가 지금 요 문제였었고 99%가 이걸 구별하는 주제.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하는 경우가 그 땅 형질 변경이나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난 때는 반드시 뭐를 수반하여 등록 전환해야 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단어가 나오지 아니하는 사유로 등록 전환할 때는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한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등록 전환 문제에서는 99.9%의 문제였어요. 그럼 지금 2번 지문이 7번의 2번 지문이 4번 지문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변별하려면 당연히 이 지문 갖고 변별하는 거죠. 지목 변경 수반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 변별하는 문제를 갖다 100% 출제합니다. 이쪽은. 자,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2번, 4번 해결해 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8번 문제 2번, 3번 지문 있죠? 그것도 똑같이 지금 이거 변별하는 거. 등록 전환 문제는 99%가 다 이거 구별하는 문제. 지목 변경 수반해서 등록 전환해야 되느냐, 지목 변경 수반 없이 등록 전환 변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구별하는 지문 문제. 자, 그거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7번에 5번 지문 60일이라는 숫자 나오죠? 8번에 1번 지문 똑같이 60이라는 숫자 나오죠? 그럼 뭐 이건 마찬가지로 토지 이동 사유 발생했을 때 자, 갑니다.
60일이라는 신청 의무 부과하는 게 다죠. 그런데 60일 신청 의무 부과하지 아니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90일에 신청 의무 부과하는 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 대해서만 신청 의무 며칠을 부과한다? 90일. 그럼 나머지는 다 며칠? 60일. 그러면 60일의 신청 의무를 또 전부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60일의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분할입니다. 그럼 분할은 어떤 사유로 분할할 때만 60일의 신청 의무를 부과하냐? 분할 사유가 4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죠. 자, 갑니다. 첫 번째 분할 사유가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 세 번째,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하고자 하는 때. 네 번째, 개발 행위 분할 인허가가 포함되었을 때. 자, 그러면 이 4가지 사유로 분할하는데 그 중에 60일의 신청 의무 부과하는 것은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만 분할 신청 의무 부과하고 이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분할 신청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니까 분할에서는 반드시 숫자 60일에서는 분할을 갖고 낼 겁니다. 등록 전환은 모두 다 전부 60일의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풀어볼 만한 게 있나? 90페이지? 합병 문제가 나왔어요. 10번, 11번, 12번, 너무 많은데? 13번. 예, 세 문제가 다 합병 문제네요. 자, 이거는, 자, 갈게요. 합병 문제에서는 지금 무엇이냐면은, 자, 합병 갑니다. 합병은 합병 제한 사유를 갖다 묻는 문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합병 제한 사유. 그러면 제한 사유라는 건 합병할 수가 없는 사유죠. 그러면 법전에 합병할 수 없는 사유를 갖다 기억하시면 되지. 그럼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낼 거예요. 다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합병의 제한 사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게요. 합병 제한 사유는 부정적인 사유가 나오면 다 제한 사유예요. 그러면 어떨 때 제한이 걸리느냐? 이게 나오면 제한이 걸리는 거지. 다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제한 사유죠. 어떤 건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다. 이게 이제 제한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 이제 갈게요. 다르다, 아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아니다, 바깥이다. 이런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합병할 수가 없다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은 자, 긍정문이 나오면은 합병 제한사에 걸리지 아니한다. 그럼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10번 한번 볼게요. 합병 가능한 경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문 찾으라는 거예요, 긍정문 찾으라는 거예요. 긍정문 찾으라는 거, 합병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1번 왜 안 될까? 다르다. 2번 연속돼 있지 아니하다. 3번 등기돼 있고 안 돼 있다. 4번 안반 연속돼 있어요. 연속 안반으로 구성돼 있다는 건 집안 이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긍정문, 부정문. 긍정문 그럼 이걸 합병할 수가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축적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단해. 제한 사유는 뭐가 나오면은 제한 사유? 부정문에 걸리면 제한 사유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13번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이게 기출 문제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부정 물었으니까 긍정 이렇게 이제 문장이 좀 많이 매끄러울 겁니다. 기출문제 아닌 것과 기출문제인 것은.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없는 경우 부정, 틀린 거 부정이니까 부정이니까 긍정, 합병할 수 있는 경우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1번 자, 뭐 때문에 합병할 수 없죠? 부정문이니까 끝에 뭐라고 돼? 다른 경우. 2번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번 같은 경우. 3번 정답. 4번 다른 경우. 5번 됐어요.
이게 기출문제고 왼쪽 10번은 만도 문제고 11번, 13번은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훨씬 부드럽죠,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92페이지 넘어와 보세요. 14번, 15번 두 문제가 있는데 14번 문제는 참고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여기 줄 문제는 왜 참고로 빼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진해 지적 사무처 내부 질의해신 답변예, 구체적인 그럼 동작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땅 지목 변경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준 답변 예를 갖고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아, 내가 동작구청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효력이 있는 얘기, 효력이 없는 얘기, 효력이 없는 얘기를 기출문제나 했던 걸 갖다 여기다 소개하는 거니까 지금 시험 대상 아니라고 생각 참고로 빼시면 돼요. 14번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 기출문제는 여러분 시험 범위니까 요건 보셔야 돼. 지목 변경 신청 틀린 거 이렇게 물었죠. 자, 1번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5.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으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에 해당하죠. 5. 3.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 지목 변경 신청 서류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관리하죠. 시도지사 확인으로 가름하는 게 가름할 수 있다가 아니라 X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 가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용도 변경 증명 서류를 갖다가 토지 형질 변경 증명 서류를 갖다가 지목 변경 신청할 때 첨부하는 건데 그 형질 변경을 누가 내줬을 경우 해당 지적소관청이 형질 변경 허가를 내줬을 경우는 그거 해당 지적소관청이 확인해 갖고 가름하는 거니까 첨부 안 해와도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4번 X. 자, 그다음에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하면은 합병하려면은 자, 이거 같잖아요. 부정문이 나오면 합병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볼게요. 지목이 다르면은 합병 제한 사유에 걸렸죠. 그러면은 두 개의 지목을 갖다가 합병하려면은 지목이 같아야 합병하잖아요. 그럼 지목 맞추기 위해서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16, 17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기출 문제인데 제가 17번만 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16번 여러분들의 해결. 자, 갑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옳은 거 이렇게 물었어요.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형 변화가 일어나야죠. 일시일 때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의 대상 아님. X. 2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말소 신청 통지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X, 60일이 아닌 90. 3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며 시도지사 승인사항은 반지축이라 그랬어요. 반은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X. 끝까지 다 안 읽고 왜 X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박 거기까지 틀렸는데 뭘 끝까지 읽어. 4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공부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5. 정답 4. 직권 이렇게 쓰셔야죠. 직권만. 신청은 말소는 신청으로 말소 안 하면 직권이 가능했었지만 회복 등록은 신청이 절대 없음. 뭐만 가능함? 직권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상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정리 결과는 시도지사 및 국장에게 통보 X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보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 18번.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 부과되지 아니하는 사항 고르래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
개별 사유가 무슨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지 뭐 신청 의무인지 아닌지 따지지.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면은 토지 이동 중 뭐 신청해야 될까? 그거부터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어. 그럼 뭐 신청해야 될까요? 지목 변경. 2번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등록 전환. 3번 분할이라고 단어 나와 있네 뭐. 4번 신규 등록이잖아요. 신규 등록. 5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걸 단어를 쓸 줄 아셔야지. 1번 지목 변경 60일. 2번 등록 전환 60일. 3번 분할 여기 나왔잖아요. 분할은 네 가지 중에 어떤 사유로? 그럼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X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규 등록은 여기 있으니까 60일. 그 다음에 바다도 여기 있으니까 바다 60에 90일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3번 정답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96페이지 19번 들어갑니다. 자, 19번은 축적 변경에 관한 문제인데 축적 변경 워낙 주제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거예요. 19번서부터 교재 넘겨보시면은 어디까지 축적 변경 문제냐면은 29번까지. 워낙 주제가 방대합니다. 법조문이 축적 변경은. 앞에 했던 거 신규 등록서부터 지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까지 전부 다 합쳐도 축적 변경 하나 법조문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주제가 워낙 방대해요. 자, 그럼 19번 가볼게요.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틀린 거. 작년 문제네.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는 거. 자, 갑니다. 축적 변경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 아닌 거. 1.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적 변경 승인에 대한 사항. 자, 갑니다. 반지축. 누구의 승인? 시 도지사 승인. 3번 정답. 갑니다. 자, 20번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기는 언제냐면은 지적 공부 등록 시가 아니고 경계보건 측량시도 아니고 청산금 산출시도 아니고 토지 이동 시도 아니고 청산금 납부 지급이 끝마쳐졌을 때 확정 공고 내도록 돼 있죠? 정답 5번. 단답 법조문을 단답으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이것도 단답 문제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자, 가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이 납부 고지하거나 수령 통지에 대한 청산금에 대해 이의 나왔어요. 이의. 납부 고지 수령 통지 받으면은 자 청산금을 갖다가 납부하거나 지적소관청에 지급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하려면은 거기에 불복 신청 이의 신청하죠. 그러면 이의 신청 몇 개월일까요? 1개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납부 고지 받으면 고지 받았어요. 이의 신청 안 하고 고지 받았어요. 그럼 이의 신청 안 하면 내야 되지 뭐. 고지 받으면 고지 받은 날부터 몇 월 이내에 내야 될까요? 순서 암기사항에 6월. 네. 자, 정답은 3번. 자, 넘겨보시고. 자, 넘겨보시면은, 자, 어디를 봐주시느냐. 자, 여러분들, 22, 23, 24. 너무 문제가 많아요. 자, 25번 문제 한 문제면 다 해결될 것 같아. 하나 지문 때문에 반복해서 문제 바라보는 건 여러분들이 22, 23, 24 충분히 해결을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25번 한 문제를 갖고 쭉 말씀드릴게요. 자, 축적 변경 틀린 거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볼까요?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기초가 됐는지 문제 풀 수 있는 기초 수준은 들리는지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죠. 뭐. 축적 변경 자, 세로 측량해서 그리는 거죠.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만 대상이지 절대 뭐는 대상이 아님, 임야도는 대상이 아님. 이게 이제 개념에서 출제됐던 거고. 자, 두 번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니까 축적 변경 사업 들어가려면 동의 승이죠. 자, 동의 정적수 소유자 몇 인 이상? 의결 어디에 의결? 그 다음에 승인 어디에 승인?
자, 이러면 사업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뭐 3문제 이상을 냈었었고, 그 다음에 자, 절차 들어갑니다. 절차 들어가면 첫 번째 시행공고 내죠. 자, 시행공고. 자, 며칠 이상 시행공고입니까? 두 번째, 시행공고 나면은, 자, 시행공고 나면은 지적 정리 못하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됩니다. 누가 설치해야 됩니까?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해야죠. 며칠 내에? 30일. 자, 두 번째, 토지 표시상 결정하고 나서 청산 밟죠. 청산 밟고 나서 사업금 마쳤다. 확정 공고 내죠. 한 40개, 30개 법좀 얘기를 크게 이제 줄여서 이제 공부할 줄 아셔야겠고.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단답으로 나섰죠. 확정 공고 시점이 토지 이동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토지, 자, 확정 공고 언제 내야 됩니까? 하면은 아까 시험 문제 청산금 납부 지급이 끝마쳐졌을 때 확정 공고 내야 된다. 이거 단답으로 이제 시험 지문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청산 발부로 들어갑니다. 자, 청산 발부 볼게요. 청산 발부 볼 때는 제곱미터당 가격부터 정해야죠. 그럼 제곱미터당 가격 조사 누가 하도록 돼 있음? 축, 변, 위가 아니고 가격 조사는 지적, 소관청이 조사. 그 다음에 자, 어디서 가격을 갖다가 의결해 주느냐면 축척 변경위원회. 그럼 제곱미터당 결정된 가격을 갖고 청산금 산정하죠. 청산금 산정 작업 끝 마쳐졌으면 청산금 결정되었다고 공고 열람 시켜줘야죠. 며칠 이상. 그 다음에 개별 땅 소유자들에게 자, 이제 보내야죠. 내라고, 주겠다고.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러면 지급고지 수령통지 받은 자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수 있죠? 문제 했던 건 이해해 보세요.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지급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부터 몇 월 이내에 청산금 납부? 6월. 수령통지한 자에게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청산금 지급? 6월. 자, 그 다음에 청산금 남는 돈이 있고 부족분이 있어요. 초과액 부족분. 남아도 지자체가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빵꾸가 나도 지자체가 빵꾸를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갖고 청산금의 지급 수령 업무가 모두 끝마쳐지면은 축적 변경 사업 끝마쳤다. 확정 공고 내면 됩니다. 확정 공고 내는 시점이 토지 이동 시점. 축적 변경의 가장 기초적인 요 정도 얘기는 골격을 갖고 문제를 읽으셔야 문제 자체가 읽힐 거예요. 자, 25번 갑니다. 틀린 거 1. 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서 승 나왔습니다. 승인 얻은 때는 시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승인 나고 승 있고 공고 내야 돼. 이렇게 나왔으니까 5. 자, 2번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하여야 된다. 공고 열람 납부고지 수령통지 며칠 내에? 5. 3번 소관청은 청산금 산출한 때는 청산금 조서 작성하고 15일 이상 공고 열람할 수 있게 청산 공고 열람 기간 며칠 이상? 15일 이상.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 현재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한 지번별 제곱미터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제곱미터 가격을 조사를 갖다가 축적변경위원회가 왜 조사해?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에다 제출하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가격을 의결해 주는 거죠. 조사는 얘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야죠. 3번, 4번 정답 X. 자, 5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교부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는 공탁 걸 수가 있고. 자, 됐습니다. 26번 예전기출문제 다 25, 26 예전기출문제들이 한번 풀어볼게요. 26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산정 결과 차액 생겼어요. 그러면 남는 돈 초과액이죠. 빵꾸난 돈 부족분이죠. 다 지자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구별해서 정답 찾아가면 되죠. 지자체 두 개로 나오는 거. 3번 정답이래요. 예, 잘 찾으셨고 27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 올바르지 못한 거 X 갈게요. 자, 1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승 얻어 시행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의 다음에 승이지 승 다음에 의가 아니야. 의승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 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축적이 각기 다른 지적도에 등록할 경우는 축적 변경의 의승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건 좀 어려웠던 지문인데 예전 기출 문제는 지금 여기 법조문까지 지금 다 시험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 1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 해요. 이거는 시험 대상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시험 지금보다 한 3-4배가 더 어려웠으니까 자, 요거예요. 동의승을 거쳐야 사업 들어가는데 의와 승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게 면제가 되고 민원인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막바로 사업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민원인을 위해서 축적 변경할 때. 언제? 민원인을 위해서 축적 변경할 때는 뭐가 면제가 돼요? 의승이 면제돼요. 그럼 민원인을 위해서 축적 변경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SH를 위해서. SH가 뭐 하는 사람이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축적 변경할 때는 뭐가 면제가 돼요? 의승이 면제가 돼. 뭐만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SH는 축적 변경 사업할 수가 있어요. 자, 축적 변경 사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2번째, 합병하는 토지 민원을 위해서 축적 변경할 때 언제냐면 합병은 자, 축적이 다르면 합병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병하는 토지 민원인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부정문에서 축적이 달라서 합병을 하지 못할 때 도면을 갖다가 6,000분의 1의 도면을 갖다 1,000분의 1로 도면을 바꾸는 게 축적 변경이죠. 그건 뭐 때문에 축적 변경해 주는 겁니까? 합병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축적 변경하는 경우는 뭐가 필요가 없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은 의승이 면제되고 축적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절대 출제 여기까지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엔 문제가 많이 깊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출제하지만은 2번 지문이지 27번이 예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축적이 각기 다른 지적도에 등록돼 축적 변경하는 경우라는 게 지금 합병하는 토지 민원에 의해서 축적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승이 면제된다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3번 소관청은 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얻은 때는 시행공고 20일 이상 내야 된다. 5. 4번 소관청은 청산 결정 공고한 때는 15일 이내에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해야 된다. X. 이 숫자 물었구나. 예전 기출문제가. 20일이죠? 그 다음에 5번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 맞고요. 2분의 1 이상은 소유자로 위원 임명해 줘야 돼요. 자,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면은 28, 29 다 똑같은 문제 반복될 텐데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28번 연습해 볼까요? 29번 연습해 봐야겠다. 28번 29번 여러분 해결해 보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 틀린 거 단 축적 변경의 의결 시도지사 승인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해. 자 1.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내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소유자 신청,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 정하여 축적 변경할 수가 있다. 축적 변경은 2가지로 다 가능합니다. 신청으로 가능하고 직권으로 가능하고. 5. 2. 축적 변경하고자 하는 때 소유자 정족수 숫자를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3분의 2. 오케이. 3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행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4.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까? 6개월 이내입니까? 4번 정답. 단순 숫자 암기하라는 단순 하 문제예요. 지문이 두 줄씩 있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자, 6개월 이내 청산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야겠죠. 5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땐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103페이지 30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 30번 등록사항 정정 문제인데, 자, 이 30번서부터 등록사항 정정, 이것도 주제가 방대할 거예요. 토지 이동 중 가장 방대한 게 축적 변경하고 이 등록사항 정정이에요. 이게 등록사항 정정 문제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러분들 107페이지 36번까지. 자, 30번서부터 36번까지 등록사항 정정 문제입니다. 자, 그럼 30번.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워낙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뭐 풀어드릴 수도 없어요. 축적변경의 간단한 기초 개념은 아나 모르나 지금 확인을 해보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지목변경 이런 거는 워낙 단순한 주제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도 되는데 등록사항 정정 절대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조문이 법조문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자, 요거서부터 가야죠. 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바로잡는 걸 등록사항 정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갑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바로잡을 때 자,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죠. 오류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관리하다가 오류를 발견했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정 신청은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 그럼 소유자 아닌 사람, 이해관계인은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게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반드시 누구만? 소유자만이 정정 신청하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사가 정정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X. 절대 이해관계인이 정정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소유자만이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권으로 정정하는 건 누구입니까? 지적소관청. 자, 이제 두 번째 차이점. 신청으로 정정하려면 정정 사유에 대해서 정정 사유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오류건 땅 소유자는 전부 정정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도면 정리하다가 정정 신청하는데 그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사유가 몇 가지? 9가지. 4번 났던 시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변별하는 거, 그 다음 계속 이제 요거 4번 났었고, 그 다음에 또 출제됐던 게 이겁니다. 전체 구조 이해하는 거. 신청으로 정정할 때, 자, 전부 서류 쪽 갈게요.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 정정 신청 시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측량 성과도라는 걸 첨부해요. 그 다음에 인접하는 토지, 인접 토지 경계 변경 가져올 때. 인접 토지 경계 변경 가져올 때는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요 구조로 아셔야겠고. 자, 이제 이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이고, 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의 오류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 그럼 지적공부에 소유자에 관한 기록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은 자, 두 가지로 가는 거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은 뭐를 갖고 정정하느냐면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오류가 있을 때는 신청으로 정정, 직권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일 때는 신청으로만 정정 가능하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할 때는 정정 근거 자료가 등기 자료 갖고 정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미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할 때는 신청으로 정정하되 소유자는 정정 신청 시 자신의 인적 사항이 맞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요걸 갖고 정정하면 됩니다. 이 등록사항 정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한 문제씩 매년 배당을 하고 있죠. 이것도. 자, 그럼 갑니다. 30번.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1.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세모지 뭐. 세모죠? 5 아니에요. 이거 절대 5 아니에요. 왜? 여기 있잖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이 없는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모지. 단 국가기관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낼 때 세모는 절대 정답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거를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해석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은 이것도 정답이잖아. 이렇게 이 신청하면 받아줌 안 받아줌? 안 받아준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확실한 X가 있을 때는 이거 해석에 따라 이거 X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절대 정답 처리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 등기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은 등기, 필정보, 등기부 등초본. 등기부 등초본은 용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래요. 등기부 등초본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죠?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 등기사항 증명서. 자, 이거잖아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이니까 자, 뭐에 의하여? 등기 자료로 정정하면 된다. 그 등기라는 용어 나오니까 맞긴 맞는데 등본 초본은 없어요.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맞죠? 5. 자, 4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서는 토지 소유자는 정정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왜 있느냐 하면 이거잖아요. 소유자는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이 없다면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9가지라면 이거는 소유자가 당연히 정정해달라고 소유자가 먼저 발견했으면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구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 X가 되니까 정답이 4번 처리됩니다. 1번이 세모됐다고 정답 처리 절대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기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은 소유자 신청 직권으로 할 수가 있으나 미등기 토지 소유권 정정은 신청. 지금 이 구조 얘기하는 거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은 신청 직권인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만 있고 직권이 안 돼. 지금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32번 3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제가 문제 패턴을 보세요. 기출문제들 둘 다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 몇 가지? 9가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기출문제가. 자, 그러면 자 9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역공개 등록상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33번 글자가 몇 글자 더 늘어났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였어요. 자, 문제 똑같다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32번.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야겠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 9가지에 해당하는 거 찾으려면 이 9가지 어떻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무원 당신이 잘못했거나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돼 있죠. 그 원리를 갖고 풀어보라는 겁니다. 32, 33이 똑같은 문제인데 두 문제 다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32번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구청장이 작성하죠. 대장도 구청장이 작성하죠.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작성한 내용들을 대장이 옮겨야 되는데 그걸 잘못 옮겨다는 뜻이니까 네가 잘못했다가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이 없대잖아요. 그럼 면적 증감이 없으면 경계선 위치만 고치면 민원의 이해관계 영향 안 가져오죠? 그럼 그럼 당연히 직권 정정할 수가 있고. 3번 지적공부 작성 당시 잘못 작성했대. 그럼 네가 잘못한 거죠? 그럼 직권. 4번 측량성과와 다르게 네가 정리했잖아. 그럼 네가 하니까 당연히 직권. 그럼 아닌 건 5번이죠.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소유자 정리 못해요. 이때는 관할 등기관서에 불일치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때는 직권 정정해서는 안 되고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불일치 통지. 어디로 통지? 관할 등기소로. (33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똑같은 문제예요. 아닌 거 찾아보래. 1번 잘못 입력. 누가? 네가 잘못 입력했잖아. 2번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해. 네가 다르게 정리했잖아. 네가죠? 3번 토지 이용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 X. 이건 너무 치졸하게 냈는데 토지 이동이겠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 이렇게 돼야겠죠. 3번 X. 4번 지적공부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 네가죠? 5번 면적 증감 없이니까는 민원이 이해관계 영향이 없지요.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뭐를 풀어보느냐 하면은 36번 풀어볼게.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떼어본 결과, 자, 이 용어는 좀 수정하세요.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렇게 현재 용어로. 예전 기출문제 용어 그대로 보지 마시고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의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발견한 경우. 자, 그럼 이거죠. 지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했으니까 지금 요거 패턴이 와야 돼.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를 띄었으니까 미간이고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럼 이쪽으로 오면 당연히 뭐가 정답이 돼요? 등기 자료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잖아. 등기가 틀린 거 찾으라는 거니까 등기 자료가 아닌 거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찾으면 돼? 등기라는 한글 안 나오는 거 정답 찾으면 되잖아. 가족 나오는 거. 4번 정답.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네. 됐죠? 자, 넘겨보십시오. 37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합 문제니까 종합 문제 지문 패턴인데 잠깐 쉬었다가 이 종합 문제 지문 패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